언제 보아도 좋은 방송, 누구랑 보아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장르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 어릴 적엔 이런 걸 칼싸움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를 하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림픽 게임처럼 처음에 이름을 새기네요.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네요. 좌우로만 움직여서 이름을 새겨야 됩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름 새길 시간이 부족해서 호구라고 읽어 호그가 돼버렸네요. 네, 어감이 호구같이 들리게 됐습니다. 이 게임의 제목은 그레이트 소드맨.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제목이긴 하죠. 게임은 1983년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고요. 타이토에서 유통을 했습니다. 제작은 세타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세타, 우리에겐 좀 낯선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을 만들고 나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계승해서 성공한 게임이 황금성입니다. 그레이트 소드맨, 이 게임은 오락실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게임도 아니었고 인기 게임도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황금성은 대박난 게임이죠. 없는 오락실이 없었습니다. 그레이트 소드맨, 이 게임은 국내 오락실은 없었고요. 시내에 조금 규모가 있는 오락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금 밟으면은 아웃이 됩니다. 2번 연속으로 밟으면은 상대편한테 1점을 주는 걸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요. 이 게임은 엔딩이 없고요. 무한 루프 게임입니다. 이렇게 칼싸움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엔 펜싱, 그 다음엔 검도, 그 다음엔 로마에서 검투사가 되어서 단판 승부로 끝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렇게 3종류의 칼싸움이 있습니다. 펜싱은 한 경기당 5포인트 선취점을 따면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3명을 이기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검도 하러 가요. 좀 전에 우리가 이긴 첫판 상대가 어펠스, 그리고 레돈,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레돈이에요. 같이 찔렀다고 같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마지막 포인트 4대4에서 둘이 같이 찔러서 5대5가 된다, 네, 무조건 게임 오버가 납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판정은 없어요. 오락실에서 이 게임 봤을 때 그때 당시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규칙은 전혀 모르죠. 사실 지금도 규칙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도 사실 좀 낯선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펜싱으로 금메달을 딸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워낙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강세였고 우리나라에서 펜싱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메달을 딱 따니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요, 기대가 전혀 없는 종목이었는데 금메달이라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펜싱 스테이지의 끝판왕입니다. 옷도 그냥 빨갛죠. 이름은 한틴입니다. 버튼은 3버튼이에요. 상, 중, 하. 상 버튼 누르면 위에 공격하고 하 버튼 누르면 밑에 공격하고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황금성에서도 상, 중, 하 공격이 있었던 거고요. 당시 오락실에서 이 게임 했던 분들 떠올리면은 정말 아저씨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린애들은 안 했고요. 형들도 플레이를 했다고 일단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했긴 했겠죠. 그만큼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저 포함해서 학생들에게는 낯선 스포츠라고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잘 안 들어갔겠죠. 펜싱 스테이지는 어지간하면은 4대4네요. 검도까지는 무난히들 가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플레이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펜싱 정도는 생각보다 어렵게 클리어했네요. 어쨌거나 펜싱은 넘어갔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 검도를 하러 갑니다. 우리 주인공 장발의 미남이네요. 꽃미남이군요. 와, 83년도 게임인데 보너스 게임이 있습니다. 상, 중, 하. 네, 이렇게 다 막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좀 헷갈립니다. 눈으로는 쫓아도 이게 손이 잘 안 따라오네요. 헷갈려서. 그레이트 소드맨 두 번째 종목 검도입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가 검투사 대결인데 저는 검투사보다 이 두 번째 검도 대결이 더 어려워요. 펜싱은 5점을 먼저 따면은 승리를 하는데 검도는 2점을 먼저 따면은 승리를 합니다. 우리 호구가 2점을 먼저 땄죠. 이겼습니다. 와, 이 당시에도 퍼펙트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게 있었네요. 아, 점수 너무 한참 올라가죠. 편집으로 자를게요. 다음에는요. 검도는 모두 5명하고 싸웁니다. 선봉, 차봉, 중견, 부장, 대장.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검도가 인기 좀 있었습니다. 검도 학원 동네에 한 개씩은 꼭꼭 있었고요. 그 해동 검도가 특히 인기가 좋았죠. 제 동생도 검도 배운다고 잠깐 한 2달 다녔나 그렇게 검도를 배운 적이 있고요. 제 친구는 해동 검도를 한 반년 이상 다닌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검도 학원이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태권도, 주짓수 정도 아니면은 운동하는 학원이 보기가 좀 어렵죠. 죽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닌 학교에는 없었는데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죽도를 들고서 이렇게 돌아다니신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기억엔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요. 인기 있는 그 사랑의 매 중에 하나였죠. 하나는 죽도, 다른 거 하나 대자면은 당구채 정도? 대걸레자루도 굉장히 애용하는 품목 중에 하나였는데 잘 부러지죠. 보기에는 대걸레자루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생각외로 힘없이 툭툭 부러지는 거 청소하다가도 많이 부러뜨려 먹는 게 대걸레자루죠. 생각해보니까 그 대걸레도 우리들이 돈 모아서 샀어요. 갑자기 억울하네. 부러지면은 부러뜨린 애가 대걸레 다시 사오기도 하고 빗자루도 많이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청소하다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좀 부러뜨려 먹으면은 부러뜨린 사람이 그것도 사오고 참 어려운 세대를 잘 견뎌낸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 상대가 네 번째 상대죠.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너무 가볍게 점수를 줬습니다. 가드는 상단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그냥 알아서 가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뭐 누르고 있던가 그런 건 아니고 방향만 한번 잡아주면 가드가 되는 겁니다. 검도의 마지막 보스입니다. 자, 위쪽을 치라고 제가 검을 위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위를 찌를 때 이 틈을 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기 유도한 다음에 점을 찌르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운도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역시 끝판왕 쉽지가 않습니다. 상단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하단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검도할 때 머리 치고 갈 땐 머리 하고 가죠. 승모는 안 배워와서 잘 모르는데 들어는 봤어요. 이렇게 해서 검도도 마스터 했습니다.
보너스 게임이 있군요. 이번 보너스 게임은 집중을 손에 익었으니까 좀 더 집중을 해서 클리어 해야죠. 와, 클리어 했는 줄 알았는데 좀 더 가까이 와서 화살을 쏘네요. 아, 이 화살 쏘는 보너스 게임을 보니까 황금성의 그 여자 보스, 2층의 여자 보스, 활 쏘는 보스가 여기서 나온 거였군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검투사죠. 단판 승부입니다. 검투사다 보니까 진검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진검은 한 방에 끝이잖아요. 살벌한 종목입니다. 스테이지 이름도 로마가 아니고 N이 하나 더 붙었는데 로마라고 보면 되겠죠. 검투사 스테이지는 모두 7명을 이기면 되고요. 단판 승부입니다. 펜싱, 검도는 뒤에 선을 밟으면은 금 밟으면은 아웃인데 여기는 아웃이 없습니다. 이 넓은 필드가 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세 종목 중에 저는 검도가 제일 어려웠고요. 이 검투사는 이렇게 뒤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단으로 칼을 갖다 놓은 다음에 저렇게 공격을 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뒤로 민 다음에 좀 같이 공격을 해줘요. 상대편이 다른 곳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 하단을 말고 나의 다른 빈 곳을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칼을 먼저 뻗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검도보다 이 검투사 대결이 저는 더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일 이전에 니가와 플레이 아시죠? 나는 기다리고 상대편이 공격하는 빈틈을 노려서 내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게임이 원조 니가와 대전 격투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조 니가와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황금성에서도 상대편의 칼을 부러뜨린 다음에 공략을 했잖아요. 그것도 니가와 플레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게임은 패밀리로 이식되려고 했었는데 아무 기종으로도 이식이 된 적이 없고요. 나중에 플스2로 타이토 레전드라고 하는 오락실 게임들 모아놓은 게임집이 있거든요. 상하가 있는데 상편에 이 게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검투사가 있는가 하면은 공격을 안 하는 검투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해주는 검투사가 좀 편합니다. 너무 공격적인가? 저리가. 자, 빈틈을 노릴 때 역습을 하면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상대편의 이름도 제우스예요. 야, 제우스랑 마지막 대결합니다. 하지만 제우스도 그저 1승의 재물일 뿐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스테이지 클리어했고요. 엔딩입니다. You are a master swordsman. 그림이라도 한 장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텍스트로 두 줄 딱 나오고 끝이네요. 끝 아닙니다. 무한 루프 게임이에요. 바로 첫 번째 스테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만 난이도는 상승이 되어 있어요.
제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찌르기가 더 빨라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난이도 올라간 게 게임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 걸까요? 그런가? 난이도 올라가고 게임 속도도 빨라지고. 이 게임도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고전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이트 소드맨.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2회차는 잘 안 즐기는데 2회차 그래도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봤거든요. 와,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찌르는데 얘 계속 같이 찔러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 설마 같이 끝나겠어, 내가 이기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야, 같이 찌릅니다. 같이 찌르면 제가 지거든요. 이거는 사기죠. 야,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플레이어를 농락을 하니? 어차피 돈 나가는 건 나니까 제가 진 거잖아요. 아, 이렇게 상처를 받게 만들었나요?